문제가 깁니다. 네. 장문이다 보니까 정확히 찾는 그런 습관도 들일 필요가 있겠고 네. 전반적으로 또 이해하면서 해야 무조건 외우려다 보면 문제를 조금만 꼬아놓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. 네. 공인중개사 이게 아까 얘기한 1985년에 처음 1985 또는 86 이때 시험이 첫 시행이 된 걸로 보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이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 정년 퇴직한 분이 60대, 70대, 80대까지 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께 혹시라도 협회장으로서의 어떤 유용한 정보, 팁을 제공할 수가 있을 듯한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십니까?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난 그 10월 29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. 10월 달에? 네. 10월 29일 시험 치러졌는데 요즘에 경쟁률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? 올해 그 시험 응시자 접수한 사람이 39만 8천 명이라고 39만? 예, 39만 8천 명이라고 들었고요. 예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응시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네, 작년 같은 경우는 39만 9천 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27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. 네, 그리고 합격자는요? 예, 그 작년에 2만 3천 명 정도. 2만 3천 명. 예, 근데 올해 이게 지금 상대평가입니까? 절대평가입니까? 절대평가입니다. 절대평가군요. 예, 예, 그냥 이렇게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은 60점. 예, 평균 60점 이상. 이게 딱 꽈락이 60점이라는 것이죠? 꽈락 40점 꽈락이 40점입니까? 없애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. 평균 60점. 그래서 39만 8만 응시를 해서 접수를 해서 대략 2만 3천 됐다. 올해도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합격자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어렵다고는 해요. 그래서 합격자 매년 2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나오면은 시장 포화가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.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?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금도 보십니다. 이미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49만 3천 명입니다. 49만 3천 명. 그리고 이제 올해 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 51만 명, 50만이 이분들의 대부분이 개업을 하고 있고 아닙니다. 그 50만 중에 지금 40만 3천 명 중에 개업한 사람이 11만 8천 명. 그러면 반도 안 되네요. 20% 조금 넘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게 이른바 장롱면허입니까? 그렇습니다. 장롱면허가 뭐 37만 명 정도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활용을 안 한 분이 그만큼 많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수익이 담보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? 그거 이제 본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본인이 아직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격증만 따놓으신 분들 나중에 내가 정년퇴임만 했을 때 해야지라고 따놓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자격증을 따고도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자격증을 좀 따놓고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왜냐하면 작년에 딴 사람도 있고 재작년에 딴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전에 딴 사람도 있거든요. 10년 전에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개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서 지적 소양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적 문제가 좀 된다고 볼 수가 있고. 그렇죠. 또 그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70%가 넘는 것이 개업 5년 차 이내의 중개사들이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오랫동안 개업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일반인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실무교육 28시간 내지 32시간만 받으면 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10년 지난 사람 또는 20년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10년 지난 사람이 32시간만 교육받고 나서 개업한다라는 것이 일반인이 32시간 교육받고 개업한다는 것과 큰 차이가 사실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본인이 자격증을 따고도 일정한 개업을 안 하면 개업한 중개사들도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게끔 돼 있습니다. 근데 개업을 안 하고 있으면 더더욱 없어지잖아요. 지식이. 그러면 일정한 시간대별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 자격증 유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법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 질문의 여지가 좀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그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중개사 그 자격증을 그 이번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이잖아요. 물론 이제 그 사실은 중개사 따기가 쉽지 않다고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즘들은 이제 워낙 그 뭐 동영상 강의도 많이 돼 있고 또 학원에도 강의도 또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저를 비춰봤을 때 제가 공부했을 때 보면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. 그냥
그 동영상 강의도 중요하고, 네. 뭐 교수님들 강의도 다 중요한데, 물론 그것을 들어야 이해가 되니까요. 네.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사례를 해서, 좀 그 숙지하고 또 빨리, 이게 문제가 깁니다. 네. 작문이다 보니까, 정확히 찾는 그런 습관도 들일 필요가 있겠고, 네. 전반적으로 또 이해하면서 해야, 좀 공부가 잘 되지 않겠는가. 무조건 외우려다 보면, 문제를 조금만 꼬아놓으면, 그렇죠. 예, 잡을 타줄 수 없다 보니까, 네. 예, 좀 이해하는 형태로 해가지고,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네.